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암의학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난소암입니다. 난소암이라고 하면 여성암 중에서 두 번째로 많고 치사율은 또 여성암 중에서 가장 높은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탤런트 홍진경 씨가 난소암을 투병을 하면서 세상에 좀 더 알려진 암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난소암이 생기면 초반에는 증상이 없어서 잘 모르다가 소화가 잘 안 되고 복부가 팽만이 생긴다든지 복통이 생기거나 아니면 골반이 아픈 골반통, 또 허리가 아픈 요통 등이 생겨서 다른 과에서 진단을 받기도 하고, 또 생리가 불규칙적으로 나오는 생리불순, 또 폐경 후에도 생리처럼 질출혈이 있어서 병원에서 알게 되기도 하고, 또 식욕이 없고 설사나 변비를 반복을 해서 장 문제로 알기도 하고, 빈뇨나 절박뇨로 비뇨기과 증상으로 인해서 찾아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난소암을 처음부터 초반에 진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미 난소암이 진단됐었을 때는 난소가 복강 안에 있기 때문에 복강에서 난소에 있는 암세포가 터져 나오면 복강으로 쉽게 퍼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복강에 남아있는 암세포가 다시 재발이 잘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치사율이 높게 되는 이유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난소암이 왜 생기고 어떻게 하면 이런 난소암을 예방을 할 수가 있게 될까요? 이런 난소암을 이해를 하려면 난소와 여성의 생식기 그리고 여성의 생리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난소라는 것은 난자를 만드는 여성 생식기관입니다. 이런 난자를 만드는 것은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뇌하수체에 있는 명령을 받아서 만들게 되고, 이 뇌하수체는 또 시상하부의 명령을 받아서 만들게 됩니다. 이 시상하부는 또 대상을 보는 감각과 생각으로부터 이 시상하부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시상하부에 있는 GnRH, 고나도트로핀 릴리징 호르몬이라는 생식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는 호르몬이 망막에 있는 성시각 자극, 고막에 있는 성청각 자극, 비점막에 있는 성후각 자극, 혀에 있는 성미각 자극, 그리고 피부, 털에 있는 성촉각 자극으로 인해서 이런 GnRH가 자극이 되게 되면 GnRH는 뇌하수체에 있는 생식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고, 하나는 FSH라는 난포 자극 호르몬이고, 하나는 LH라고 하는 황체 형성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식선 자극 호르몬은 통찰적으로 보면 FSH는 여성에서는 씨앗을 보호를 하는 호르몬이고, LH는 씨앗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이런 FSH와 LH의 자극을 받아서 난소에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분비가 되는데, 에스트로겐은 통찰적 의미로는 마무리 호르몬 또는 여성 씨앗 호르몬이 되겠고, 프로게스테론이 밭을 키우는 밭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이런 에스트로겐은 난소에 있는 난포에서 분비가 되는데, 난포에서 바로 에스트로겐으로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난포에 있는 겉껍질인 시카셀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나오게 되면 그래놀로자 셀에 있는 아로마테이스에 의해서 에스트로겐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FSH의 자극을 받아서 난포를 키우게 되고, LH의 자극을 받아서 난자를 키우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난소에서 난포와 난자를 키워서 여성성을 계속 가지다가 씨앗 자극 호르몬인 LH가 급상승하게 되면 난자를 싸고 있던 난포가 결국 터져서 난자가 난소에서 나팔관을 통해서 자궁 쪽으로 유입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난포를 버리고 씨앗만 나와서 자궁 쪽으로 안착되는 배란 과정을 거칠 때까지 여성 씨앗 호르몬은 여성성을 계속 강조를 해서 여성이 좀 더 남성에 의해서 끌리도록 몸의 변화를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란을 한 난자는 자궁에서 하루 정도만 살다가 결국 정자가 그 안에 오지를 못하면 죽게 되는데, 이 하루를 위해서 여성 몸에 있는 난소에서 터지고 난 난포가 콜푸스 루테움이라는 황체로 바뀌어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밭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그 밭 호르몬이 유테러스, 자궁의 내막을 두껍게 하여 가지고 자궁의 내막을 스파이럴 아테리의 혈류를 올려서 두껍게 하여서 혹시 모를 임신을 위해서 준비를 해놓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옥토에 있는 난자가 결국 하루를 넘기게 되면 난자 세포는 죽게 되고 결과적으로 수정에 실패를 하였기 때문에 부풀려져 있던 자궁 내막은 꺼지게 되고 그 남아있던 조직들이 질 쪽으로 나와서 생리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난소는 난자를 매달 한 번씩 평균 배란을 하게 되는데 10대 초반에서부터 40대까지 약 평균 40년간
평생을 걸쳐서 400개의 난자를 배출을 하게 됩니다. 자궁에서 하루밖에 못 사는 이런 난자를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야지 자식이 만들어지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벽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BFB라고 Blood Follicle Barrier라고 합니다. 난포혈관 장벽이라고 부르는 BFB는 난포를 먹여 살리는 혈액과 난포 사이의 장벽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기저막이 단단한 타이트 정션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유해 물질을 투과를 하지 못하도록 평정한 물질만 들어오도록 우리 몸에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난소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같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쉽게 통과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기체 유해 물질인 니코틴, 액체 유해 물질인 커피, 그리고 고체 유해 물질인 트랜스지방이라든지 포화지방이 다 쉽게 난소를 이 BFB를 통과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BPA라는 비스페놀 A가 플라스틱 제품 용기로서 음식을 담는 용기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바깥에서 만들어진 스테로이드 유사 물질들이 몸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이 커피를 자주 마시면, 담배를 자주 피면, 그리고 플라스틱 비닐 안에 있는 가공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 결과적으로 평생을 거쳐서 점점 난소에 오염 물질을 쌓게 되고, 더 들어오게 되면 난자세포까지 오염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난소에서는 배란은 되지만 수정의 신호는 없고 난소를 오염시키는 찌꺼기만 계속 쌓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점점 난소의 혈류를 줄이게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우리 몸에서는 결국 배란을 하는 역할을, 의미를 못 찾기 때문에 점점 난소의 기능을 줄여서 폐경도 빨리 올 수밖에 없게 되고, 림프는 오염이 되고 혈액은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폐경이 오고 나면 난소 기능이 완전히 상실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유방암 영상에서 보여드린 원리와 똑같이 유방이 쓰이지 않으면 안에 있는 쓰레기가 계속 유방으로 쌓이듯이 우리 몸에 있는 유해 물질들이 난소로 쓰레기들이 모이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난소의 혈류가 줄고 림프는 오염이 되고, 이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만성 림프 오염은 결과적으로 염증을 만들고, 만성염증은 결과적으로 암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듯이 난소도 마찬가지로 난소의 림프 오염이 난소의 염증으로, 난소의 만성염증이 난소의 암으로 가게 되는, 계속 같은 원인을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이 결과가 암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다낭성 난소증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스트레스가 원인이고, 그 스트레스에 의한 부신피로, 또 부신피로에 의해서 가공식을 많이 먹으면서 거기에 있는 음식에서 난소에 오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다낭성 난소증후군도 자궁암이라든지 난소암을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난소암이 생기는 기전 때문에 폐경 이후에 난소의 기능을 잃고 나서 난소암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리고 생애를 거쳐 임신을 하지 않고 출산을 하지 않고 몸 안에서는 정자와 수정을 하여서 기회를 잡아보려 하지만 배란만 횟수가 많게 된 여성에게 더 잘 생긴다는 것이죠. 즉, 어린 나이부터 초경 일찍 시작이 되거나 임신을 한 번도 하지 않았거나 폐경이 늦은 경우, 그때 가공식을 많이 먹었다, 커피를 많이 먹었다,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었다 하는 경우에 난소암이 찾아올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즉, 살아가면서 배란의 횟수는 많고 수정이라는 난소 역할이 제대로 쓰이질 못했기 때문에 난소만 과사용이 되고 잘 쓰이질 않아서, 그리고 난소가 오염이 되어서 난소의 암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불임 클리닉을 가서 인공수정을 받는다든지 이런 배란 횟수를 계속 늘리려고 하는 시도가 난소암을 더 찾아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인공수정 약을 쓰게 되면 배란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 배란을 많아지고 나서 임신을 하게 되면 난소암이 생길 가능성이 적어지겠지만, 임신에 실패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난소암이 찾아올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간다는 사실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또한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나 자궁내막증이 있으면 난소암이 생길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몸에 비만이 있게 되면 지방세포에서 여성 호르몬을 또 만들기 때문에 난소암을 일으키는 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난소의 기능을 되찾아서 임신을 하고 모유수를 하게 되면 뇌하수체에서 프롤락틴이 나오면서 시상하고 있는 GnRH의 활동을 줄여서 난소를 쉬게 해주기 때문에 난소암이 없어지거나 줄여주게 되는 것이죠. 즉, 난소에서 배란되는 이유가 결국 수정을 해서 출산을 하라고 난소가 있는 것인데, 배란만 하고
수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스트레스로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혈류순환이 떨어지고 림프순환이 저해가 되어서 몸에 있는 림프 오염이 결국 생식기의 림프 오염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난소암을 만드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물론 피임을 하거나 아니면 나팔관을 묶는 식으로 하여서 인위적으로 난소를 쉬게 해주는 방법으로 난소암을 줄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산부인과적인 문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난소를 쉬게 해주는, 출산하여서 난소를 쉬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뇨나 비만, 술, 담배, 커피, 트랜스 지방, 가공식, 인스턴트 식품 등이 결과적으로 난소암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난소암은 한 가지 원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난소 기능을 잘 쓰지를 않고 배란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식선으로 들어가는 화학물질이 있는 음식을 먹게 되고, 그것이 쌓이는데 난소를 다시 정화시키는 시스템이 있지만 잠을 제대로 자지 않고 늦게 잔다든지, 또 정화를 하고 나서 땀으로 빼야 되는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인스턴트 식품은 많이 먹고 항상 늦게 자고 운동을 하지 않고 임신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면 난소암이 점점 찾아올 확률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런 난소암을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원인 물질은 난소를 오염시키는 화학물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난소암을 오염시키는 화학물질을 끊어야 됩니다. 기체 오염물질인 담배, 액체 오염물질인 커피, 그리고 고체 오염물질인 가공식, 지방식, 이런 인스턴트 식품을 끊어야 하고, 대신 먹어야 하는 것은 생식선에 좋은 곡류, 껍질이 있는 현미, 그리고 껍질 있는 과일 등 과일 야채식을 하루 3끼 계속 챙겨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잠을 잘 자야 합니다. 난소의 오염을 정화하는 시간인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를 잠을 잘 자서 멜라토닌이 이런 림프의 오염 물질을 산화시키도록 하고, 세 번째는 이 생식선에 있는 오염 물질을 밖으로 배출하는, 땀으로 배출하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특히 생식선에서는 골반 동작이 중요한데, 골반 안쪽에 있는 사타구니 근육, 어덕트 브레비스, 어덕트 마그너스 같은 내전근의 근육을 많이 써서 사타구니 근육을 쪼는 근육을 많이 쓰고, 그리고 상체와 하체가 서로 모아지는 골반 동작인 복근을 써서 결국 윗몸 일으키기라든지 다리 씨름 같은 운동이 골반에 혈류를 올리게 되고, 또 골반이 너무 혈류가 올라가게 되면 충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엉덩이 동작인 다리를 벌리고 상체와 하체를 서로 벌려주는 그런 동작을 하여서 상체를 모았다가 벌렸다 하는 이런 동작으로 골반의 혈류의 순환을 도와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잘 쉬어 주어야 합니다. 쉼에 관련된 영상은 따로 참조를 하셔서 한번 보시면 어떻게 쉬는지를 알 수가 있으시니까, 대부분 스트레스는 잘 쉬지 못해서 생긴 것도 많기 때문에 눈을 감고 명상하는 이런 쉼을 즐기시는 것도 중요한 난소암을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 난소의 암은 굉장히 여성으로서는 치명적이고, 발견됐을 때 이미 손을 쓰기가 참 늦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여성의 시청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내가 먹는 이런 가공식, 즐기던 커피, 그리고 늦게 자던 잠, 그리고 안 움직이던 몸, 이런 것들이 결국 나의 난소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특히 난소는 배란을 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이 배란이 수정을 위한 배란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낳지 않고 나만 잘 살겠다는 이런 이기주의적 발상이 결국 난소암을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난소를 좀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난소암은 나와 거리가 먼 질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